하이루 누나 믿지 얄지 맞지? 엣지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여전히 그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진짜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또 이렇게 긴 영상을 또 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자주 올리려고 해요, 제가. 웬만하면. 너무 할 게 많지만 그래도 유튜브 채널 운영에 힘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의 내용들은 거의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게 저희 엣지 관상 언니 채널만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굳이 제 채널에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 채널만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해 주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들 2025년에는 또 그 불의 기운이잖아요. 을사년.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시대상이 그래도 저는 밝다고 생각해요. 개묘년, 이민년, 2022년, 2023년에는 되게 어두침침했잖아요, 솔직히. 그런 분위기와 완전히 이제 상반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대운과 그런 팔자와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2022년, 2023년 쪼끔이라도 힘드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5년, 2026년 그래도 쪼끔 숨통 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좋은 것도 없고 계속 좋은 것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그리고 약간 뭔가 오늘 하루를 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전 진짜 요즘 그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느낌이 와 갖고 사실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제가 영상을 잠깐 안 올렸었죠? 안 올렸었던 이유가 이게 느낌이 와야지 딱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뭔가 진정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느낌이 좀 안 왔는데 오늘 딱 느낌이 와서 이 영상을 올려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사실이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친구가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30 대가 되니까 남아 있는 친구가 지금 그냥 거의 2 명? 예. 2명 정도? 근데 그 2 명의 친구가 너무 놀랍게도 2025 년에 결혼합니다, 둘 다.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쉽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친구들도 지금의 남편을 얻기까지 굉장히 산전수전 똥중전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인제 쪼금 그 친구들의 이제 친한 친구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쪼끔 어떻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쉽게 인연을 찾은 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남편분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되실 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제 그 남성분들의 그 사진을 제가 볼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친구가 저한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데 이제 그 남편 사진들이 있고 또 청첩장에 또 남편분 사진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되게 어 아주 이게 거창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남편분들 얼굴만큼은 너무 관상도 좋으시고 그리고 인품이랑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났다.' 예 괜찮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둘이서 노력을 하면은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진짜 제가 관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관상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관상의 중요성이 없었죠. 거의 사주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치중을 했었고 하는데 앞으로 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먹고 살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제 관상이 되게 빛을 발하죠. 관상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도 뭐 대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 만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이란 게 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관상이 좋으신 분들은 나 관상 좋아하면서 너무 이제 자기만 챙기는 그런 삶보다는 '내가 가진 복이 있으니까 남한테 쪼금 베풀자.' 요런 마인드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쪼끔 자기가 여유롭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쪼끔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이제 2025 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제 친구의 지인분들도 결혼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고. 근데 지금 이 채널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의 손님이 원래 비혼주의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 가족들 사이에서 약간 뭔가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가족들 구성원에서 자기가 배제된 느낌이 든다고 너무 현타가 와서 자기가 원래 비혼주의자였는데 진짜 결혼이 너무 갑자기 또 생각이 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진짜 계속 진짜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결혼을 염두하신 분들 아니면 뭐 진지한 연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봉사 차원에서 지식을 나눔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의 얼굴이 중요한 이유, 제가 통찰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영상은 제가 통찰을 하고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을 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논문처럼 뭐 제가 무슨 명확하게 어떤 근거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게 맞다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제 말이 쪼끔 뭔가 이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99.9% 저 혼자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의 얼굴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물론 얼굴 보는 여자도 물론 있죠. 여러 가지 뭐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자의 얼굴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제 여자분들께서 테스토스테론이 쪼끔 강한 조금 상남자스러운 여성분이신 경우는 좀 얼굴을 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남자 얼굴 보고 대신에 내가 남자를 먹여 살려야지. 뭐 혹은 내조를 해야지. 약간 요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남성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여자들은 남자의 얼굴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뭘 보냐?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에게 잘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러니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이런 말이 여자한테는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다고 막 하는데 진짜 여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죠. 여자가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쪼끔 막 이렇게 막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여자한테 되게 잘해 주고 '이 남자가 되게 진짜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하네.' 라는 게 딱 여자 입장에서 느껴지면 여자는 그 남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사랑에 빠져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잘생겨도 여자를 막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자를 굳이 만날 여자가 있을까요? 물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여자의 보편적인 거는 쪼금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기질이 좀 강해요, 조금 여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온라인상에서 여자가 남자 돈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남자의 다른 것보다 돈을 우선시해서 조건을 보고서 이렇게 남자를 만나려는 분도 계실 테지만 근데 그게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그 소수의 일부의 여성을 보고 그거를 너무 다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두 분 다 저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자는 여자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10번 넘게 막 이렇게 막 뭐 남자한테 물질적으로 공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갈까요? 물론 넘어가시는 남성분들도 있죠. 이 여자 내 스타일 아니고 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하네? 만나 볼까?' 이런 남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거의 드물죠. 보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머리가 무의식적으로 발달이 되니까 재테크를 자꾸 하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게 크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너가 잘 나가야 뭐 예쁜 여자 얻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부모님들이 좀 채찍질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음. 물론 약간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즉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남성들은 여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여자가 자기한테 진짜 잘해 주고 진심을 보여주면 거기에 넘어가시는 남성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는 다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볼 때 뭐 조건 이런 거를 생각보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을 여자의 조건을 많이 본다는 거는 그만큼 그 여자가 나의 외적 이상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분명히 중생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띠용 그러면 음 어떡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조건을 안 보고 여자의 얼굴을 본다는 거는 그러면은 엄청나게 예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중생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저는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예쁘고 안 예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남자의 눈에 그 여자가 자기 외적 이상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남자마다 이상형은 다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 전 세계 남자들 다 이상형이 다르죠. 음. 전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짜 정말 예쁘다고 소문난 여자 연예인을 별로 안 이쁘다고 하는 남성분들도 계시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진짜 누가 봐도 미인인데 안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되게 신기한 게 남자분들이 AI처럼 그 예쁜 그런 연예인처럼 예쁜 그런 여자들을 외적 이상형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 아마 남성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외적 이상형은 여자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얼굴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뭐 눈썹 모양이라든지 뭐 속눈썹이 길고 짧은지 그러니까 약간 요런 식을 얘기하는 거지
여자 얼굴이 뭐 연예인처럼 누구를 닮아야 되고 누구를 닮아야 되고, 물론 그런 걸 원하는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연예인 A가 어떤 남자의 이상형이라고 해서 모든 남자가 연예인 A가 이상형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어.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쌍꺼풀이 없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게 이상형이야. 근데 나한테 꼬이는 여자가 쌍꺼풀이 있어. 쌍꺼풀이 있는 여자만 꼬여. 이런 경우는 그 여자가 쌍꺼풀이 없어지게 다니든지, 아니면은 그 남자의 외적 이상형이 바뀌면 좋은 거죠. 뭐가 됐든. 근데 아마 남자는 쌍꺼풀이 없는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그 쌍꺼풀이 있는 여자가 내 외적 이상형이 아니지만 그 여자가 성격이 너무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만날 수가 있겠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남녀가 굉장히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라고 말하면 되게 좀 그런데, 조금 조건보다는 순수에 가깝게 만나려면 남자는 여자의 외적 이상형이냐 아니냐, 그런 어떤 외모를 보시고 여자를 선택하는 게 정말 순수한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본성적으로는 조금 순수하다고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으면 그럴수록 남자의 조건을 좀 더 볼 확률이 크다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내 이상형의 여자가 나한테 안 꼬이고 내 오프라인 주변에서 안 보여. 이런 경우일수록 이제 여자의 조건을 보기가 쉽다는 거죠. 다른 부분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나게 진짜 통찰을 한 거여 가지고 쪼끔 저도 약간 깨달음을 얻고 좀 놀라긴 했거든요, 약간.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한테 잘해 줄 남자를 찾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외적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쉬울까요? 아니죠.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외적 이상형이 반드시 여자 연예인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연예인은 인제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보고서 '어 이게 내 이상형이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지, 모든 남자의 이상형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남자는 외적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면 푹 빠지고 귀여워합니다, 진짜. 제가 말했죠.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A, 여자 B, 여자 C 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 남자가 계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궁합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궁합. 진짜. 궁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 얼굴이 내 이상형인 여자를 만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뭐 그거는 약간 포기하시고 살짝 포기하시고 몸매라도 내 이상형인 여자를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래야 여자도 사랑을 많이 받고 남자도 여자한테 좀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너무 좀 TMI를 하는데, 얘기할까 말까. 입이 근지러운데? 얘기할까 아니면 말까? 어떻게 할까? 약간 살짝 고민인데? 잠깐만요.
한 10초만. 내가 너무 TMI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엄마가 너무 나한테 진짜 솔직하게 막 방송한다 그래 가지고 진짜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내가 내적 갈등인데,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한동안 또 안 나타난 적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솔직하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약간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방금 전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2024년에 경험을 했는데 되게 오래전에, 한참 오래전에 나한테 연락을 서로 했었다가, 그러니까 뭐 밥만 먹는 그런 아는 사이였어요. 밥만 먹는 아는 사이. 그러니까 밥만 먹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뭔가 잘 안 됐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5년 뒤에 나한테 최근에 연락이 온 거야. 난 그 사람을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와 가지고 2024년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지.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오래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이건 약간 제 원칙? 그리고 또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과거의 인연은 오랜만에 딱 보면은 아무튼 좀 제가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좀 심오해 가지고 저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연락을 1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3 년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하는 남녀는 저는 연락을 안 하고 만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냥 너무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다시? 왜냐면은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인데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 호기심인 거야.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전화를 좀 길게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거야, 다시. 그때는 자기가 나를 챙겨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챙겨줄 수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인제 오랜만에 연락을 하니까 좀 나는 그 자체가 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좀 그 사람이 어떤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길게 통화했죠. 통화를 했는데 조금 자기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뭐 만나 보고 싶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뭐냐 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진지하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왜 연락을 했냐. 난 그게 제일 궁금한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랑 연락을 안 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 봤는데 내 생각이 난다. 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왜 내 생각이 났냐?" 하니까 외적 이상형이 나여서 그래서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죠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예전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찐 상태거든요. "나는 그리고 살도 많이 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말랐기 때문에 자기는 살이 찔수록 여자가 "살이 찔수록 좋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외모가 내 이상형이다." 그게 제가 물어봤죠. "아니 사회적으로 조건도 좋은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왜 남자들은 외적 그 이상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게 뭔가 이게 약간 결과가 제가 주장하는 게 맞잖아요. 남자는 외적
그 외모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조건을 안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을 안 볼 수가 없지. 근데 저라서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랑 잘 안 되면 인제 다른 여자 만날 때는 자기는 여자 조건을 볼 것 같다. 여자 돈을 볼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외적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가 조건을 안 볼 수가 있다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음. 그래서 그분과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인제 이렇게 저도 남자의 조건을 뭐 이렇게 크게 보고 그러진 않는데, 저는 이제 남자를 볼 때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에너지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을 놓친 게 내가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지만 저는 약간 저만의 생각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맞았다면은 뭐 진짜 결혼까지도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내가 에너지가 안 맞는데 아예 애초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결론은 인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에 대해서 되게 감동적인 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막 진짜 그거는 연기로 나올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냥 식사 대접 그때 했고, 만나서 해 드렸고, 그리고 좋게 이렇게 마무리돼서 음 빠이빠이 이제 이별을 했죠. 그래서 아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저는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좋고 서로가 편하려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적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자도 자신을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낫죠. 왜냐면은 여자는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존재니까 외적 이상형인 남자를 만나야 사랑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얼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형 같은 것도 좀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성형을 하면은 그전에 성형 전 얼굴을 좋아했던 남자와 다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할 거니까.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형을 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림까지 보고서 정말 넓게 좀 시야를 좀 넓게 하셔 갖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진짜 하셔야 돼요. 음. 저 성형 한번 잘못해 가지고 좀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얼굴이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아도 그 자체를 진짜 받아줄 수 있고, 그 자체가 이상형이라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 안 나타난다고 해서 상심할 것도 없고. 음. 그렇게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남자든 여자든 결혼 후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 뭐 얼굴 이상형을 찾을 수 없다면 하다못해 몸매라도 자기 스타일이어야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외적 이상형인 여자를 만나라고 제가 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적 이상형인 여자가 괜찮아야 좋겠죠? 예를 들어 이 여자가 외적 이상형이 진짜 맞아. 근데 문제는 좀 문란해. 아니면 뭐 나쁜 여자야. 이러면은 곤란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남자만 진짜 말 그대로 퐁퐁남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좀 한 가지 쪼끔 퐁퐁남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데, 뭣도 없는 여자, 먹여 살리는 게 퐁퐁남이 아니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용 가치로서 만나는 여자를 만나는 남자가 퐁퐁남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약간 뜻이 쪼끔 많이 와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 이상형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진짜 나쁜 여자야. 막 문란하고 막 남자 막 양다리 걸치고 막 삼다리 걸치고 이런 여자야. 그러면 아무리 외적 이상형이어도 만날 수가 없죠. 그걸 왜 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이 여자 보는 안목을 무조건 기르시고요. 죽기 살기로 기르셔야 됩니다. 진짜 주변에 그 여자복 좋은 남자분들의 부인이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보시면서라도 좀 어떤 여자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 정도의 노력은 자기가 하셔야죠. 최소한 그 정도라도. 근데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시면은 계속 이상한 여자 꼬인다고 징징대고 그러다가 여자 혐오가 생기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엄청난 꿀팁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조건 진짜 외적 이상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뭐 그런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니면은 그냥 외적 이상형 자체를 바꾸세요, 본인이. 사람의 생각은 계속 바뀌고요. 외적 이상형도 안 바뀔 것 같지만 바뀝니다. 분명히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 바뀌고 쭉 가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외적 이상형이.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자든 남자든 좋은 이성을 만나셔서 좋은 결실을 좀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 넷플릭스의 솔로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를 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로 지옥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을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좋은 이성을 다들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된다.